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요즘 계속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다니는 어떤 한 회사에서 통역사 자리에 저를 추천해줬어요. 통역사들이 되게 많기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저한테 한번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갔었는데, 이제 조금 취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이래서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저를 추천해줘서 오늘 스크리닝 콜 같은 게 있어요. 그 면접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통화를 해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상한 사람을 거르는 그런 절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영님. 네, 안녕하세요. 통번역 면접은 했던 게 확실히 기억나고요. 아마 최종까지 안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저는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요. 발전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번역 시장이 요즘 좋지가 않아서 조금 예상했던 것만큼 고정적인 수익이 달성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런 일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취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정은 없어서 아무 네, 때나 알겠습니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달고 맛있는 게 땡겨서 케이크를 시켰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이 케이크 하나에 7,900원.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입니다. 이렇게 3개 해서 총 19,000원. 정말 요즘 물가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오랜 꿈이 먹방인데 제가 저번에 지원해서 통화를 했던 그 회사에서 통역 면접이 잡혔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배려를 해줬던 게, 제가 통역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돼서 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쪽에서도 얘기를 한 게, 통역을 하신 지 좀 오래돼서 좀 공부를 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면접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도 굉장히 센스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통역 면접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종류의 텍스트가 나오고 이런 종류의 주제로 시험이 출제가 되므로 이거를 공부해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는, 한마디로 공부 자료를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쩍 봤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영한 순차, 한영 순차, 영한 동시, 한영 동시 이렇게 4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마다 10개의 지문을 나눠주고 심지어 그거에 녹음 파일도 보내줘요. 대박인 것 같아. 나 이런 회사 처음 봐. 이렇게 이걸로 공부를 해라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통역을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 그냥 처음부터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그냥 기사부터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종류의 텍스트가 나오니까 이걸로 공부해라 이러는 게 너무 배려심이 넘치고 그런 회사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거를 공부만 해도 조금 충분히 감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잖아.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되게 통역이 엉망으로 했잖아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쭉 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배달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부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합격을 못하면 낭패인데, 근데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통역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완전 망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짜잔! 오늘도 케이크. 아, 진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연습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한 달만 더 줬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한 달을 더 주면 할 수 있겠니? 2달은, 3달은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보아야겠지만 프로미싱 하지가 않다. 좀 실력이 많이 녹슬었다.
주문 접수, 주문 새롭게 번역하는 방법은 일단은 한국 기사를 찾아봅니다. 그 기사를 챗GPT에다가 번역을 하라고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아무렇게나 시키면 이거 개떡같이 해요. 마치 이 기사가 이코노미스트의 실린 기사인 것처럼 번역해줘라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 기사에 나온 표현들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챗GPT가 알려준 표현들을 필사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습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너무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배송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If this trend continues, the market, if this suggests the e-commerce market.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이 주제가 되게 생소한 거고 통역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입에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통역을 하신 분들은 듣기만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하고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프로세스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속도를 줄이기 위한 좀 작업으로 좀 이렇게 용어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약 먹자. 방금 밥 먹었지? 그래서 스터디 카페라는 게 존재했었지? 스터디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네. 네, 저 여기 앞인데 그 스터디룸만 좀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이 안 열리지? 됐다. 되게 좋다. 1시간에 6,000원이니까 2시간에 12,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다. 조용하고. 내일은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여기서 1시간 동안 통역 연습을 해볼 텐데요. 바야흐로 이해가 없었던 시절. 저희가 통역 공부를 원래 어떻게 하냐면, 스터디를 해가지고 1대1 스터디 파트너를 정해서 내가 텍스트 하나를 준비해와요. 그래서 내가 그 텍스트를 읽어주면은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또 반대로 그분이 읽어주는 텍스트를 내가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사나 그런 영상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봐서 이 정도면은 통역하기 좋겠군 하고 내가 읽어서 내가 녹음해서 내가 그걸 들어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단점이 뭐예요? 내가 이미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알잖아. 내가 이미 내용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연습이 아닌, 챗GPT한테 이런 주제의 영어 텍스트를 이 정도 길이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요. 읽어달라고 하면 Sure. Here's a 3 to 4 paragraph text about Amazon's success. Amazon has become a global leader in e-commerce.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 이걸로 동시통역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준비해준 게 아니라 챗GPT가 만들어준 자료라서 통역하는 걸 그대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방문이 안 되는데? 아마존은 이커머스의 거대 기업으로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과 소매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거대 리테일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베뉴의 수익은 4,690억 달러가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더욱더 훌륭한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당일 배송 서비스 역시 성공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인 이커머스 선도 기업이 되어 지금 1시간 정도 여기 있어 봤는데, 밖에서 막 떠들고 밥 먹고 이러는 소음이 다 들려요. 그냥 나는 집에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방금 계단으로 나오는데 고딩? 중딩? 들이 계단에서 키스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내려가야 되나 어떡하나. 저를 보고 도망가길래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일 면접을 볼 시간에 동생한테 팬더를 데리고 있으라고 하고 그 시간에 모든 가족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오늘도 파이팅!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너무 졸려서 더 이상 뇌가 안 돌아가고 여기서 더 연습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한테 읽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빠르게 읽어서 연습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웃긴 게 챗GPT한테 읽어달라 그러면은 근데 이 성우가 들려줘야겠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그리고 방금 이런 전략으로 자리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약간 사람처럼 소셜 약간 이걸 뭐라 그러지? 발음을 전다고 하는 건 너무 성스러운 표현인데 발음을 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중간에 이런 소리도 자기가 낸다? 마음을 유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중간에 자기가 막 이런 소리를 내. 좀 더 인간적이고 좋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라. 그리고 너무 빨라서 조금 더 천천히 읽어줄 수 없니라고 했는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대요. 그런 기능을 좀 도입해주세요. 챗GPT. 제가 돈도 한 달에 31,000원씩이나 내잖아요. 공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조금 공부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분 전이에요. 너무 떨려요. 긴장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5년 동안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재직하고 지금은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김원영입니다. 저랑 굉장히 절친한 분이 저를 이제 추천을 올려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년 정도 넘게 재직하고 계시고 너무 아직도 만족하고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시고 주위 분들이 근무 환경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잘 본 건가 모르겠다. 생각보다 좀 지문이 쉽기는 했는데 오히려 쉬워서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르겠다. 되면 좋은데.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니 저번에 면접 봤던 데서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임원 면접,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 면접이라고 하죠. 그것만 합격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공부할 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일단은 며칠 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뇌종양이 굉장히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제 입원을 하셨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간호를 제가 하고 이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얼마 전에 면접을 봤던 그 회사에서 불합격 소식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회사만 들어가면 지금 있었던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회사를 합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돈이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 누구 때문에 없어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 소식을 떠서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팍팍 터진 상황이에요. 얘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그 병원 6인실에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고 6인실이면 총 12명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간병인까지 해가지고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 간호사분들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1인실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돈을 잘 버는 딸이었으면 1인실 턱하니 해줬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게 너무 서럽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힘든 며칠이었지만은 뭐 사라지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며칠간 당연히 편집도 못했고 진짜 알아? 진짜.
난 문자 안 해요. 머리 복잡한 거 싫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어제 그저께 밤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 영양제라고 갖고 없더라고. 그래서 사물라니까 나를 무시해. 아침부터 했어. 아침부터 했어. 딸은 이제 집에 왔는데 아주 잠깐 있었는데 원래는 오늘 오후까지 병원에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강아지 돌보는 알바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1시간?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엄마가 그거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냐고 막 진짜 엄청 뭐라 해가지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동생이랑 교대를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과자를 달라, 포도를 달라 이러는 거예요. 새벽에 아니 그거 좀 자고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되냐고. 근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과자 주고 막 포도 주고 뭐 물을 달라 또 옆에 병실에 약간 조현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병인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간병인한테 아줌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이러면서 막 병실에 있는 사람 아무도 다 못 잤을 거야. 자기 지금 여기 들어오는 이 영양제가 뭐 소금물이라고 자기를 죽이고 있다고, 의사랑 간호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병인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는 아줌마 나 도와주러 온 거 아니냐고, 내 말을 왜 안 믿냐고 했더니 진짜라고 우리 딸한테 전화하게 해달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간병인이 그럼 간호사 불러올게 해서 간호사를 오시니까 또 간호사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잘 못 잤습니다. 정말 한동안은 정말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